안녕하세요. 잠이원 한연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면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눕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 가려움이 시작돼 가지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은 일단 가렵다, 그리고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때로는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비듬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특정 부위만 좀 이렇게 가렵다가 이게 막 가려워서 막 긁기 시작하면은, 그게 심해지면은 온몸으로 그 증상이, 가려운 증상이 퍼져나간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도 처방을 받지만 연고를 이제 바르게 되는데요. 연고를 바르면 조금 수그러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내 증상이 다시 심해져 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일종의 습진입니다. 습진인데 그 발병 부위가 피지, 이 기름기 있잖아요. 피부에 끈적끈적거리는 그 기름,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 주로 발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 두피,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뺨, 그리고 눈썹, 코 주변, 입술 주변, 이런 부위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가끔 귀에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땀이 잘 채이는 엉덩이 쪽에 발생하는 그런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은요, 서양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딱 밝혀진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이것일 것이다 라는 추정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피지 자체가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을이나 겨울에 온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히터를 틀면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추위라든지 건조한 환경이 악화 원인 혹은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의 증식이 이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원인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지루성 피부염에서 건선이랑 유사하게 표피 증식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나아지기 때문에 표피가 지나치게 많이 증식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이건 지루성 피부염이 신경계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설인데요. 그 외에도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매운 음식,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음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그 증상 자체가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요. 뭐가 피부 발진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이렇게 비늘처럼, 인설이라고 그러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바짝 마른 비늘이나 혹은 기름기가 좀 있는 약간 노란색의 비늘을 특징 증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가려움을 동반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정 부위에 이렇게 국한된, 처음 말씀드린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국한된 발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심하면 전신으로 퍼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두피에 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쌀겨 모양의 그 표피 탈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듬이에요. 그래서 비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듬이 떨어진다. 얼굴에 난 경우에는 뺨이라든지 코, 이런 부위에 약 1cm 미만의 이런 빨간색 발진이 솟아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쉽게 벗겨지는, 그러니까 발진 위에 비늘이 자꾸 벗겨져요. 비늘 벗기면 또 빨간색 구진이 그 밑에 자리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비늘이 쌓이고 벗겨내면 또 빨간색 그 구진이, 발진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얼굴 전체가 이렇게 빨간 분들도 있고요.
뺨이라든지 뭐 코, 입 주변, 눈썹 주변으로 심한 이런 발진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라든지 사타구니 혹은 뭐 엉덩이에 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증상 외에도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갈라져 가지고요,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밤에만 좀 가려움이 더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고 한참을 긁다가 연고도 발라보고 그래도 앉아서 뭐 찬물로 막 찜질도 해주고, 냉찜질이죠,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가까스로 그 가려움이 좀 가셔야지 잠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이 지루성 피부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지루성 피부염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이 들려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온몸을 막 돌던 피들이, 혈액이 간으로 조금씩 이렇게 모여들게 돼요. 간에 피가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간은 자연스럽게 그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혈액이 모이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간에 열이나 습한 기운, 그러니까 약간 습한 기운이란 게 뭐냐면 끈적거리면서 막 약간 그 습도가 높은 상태, 뭐 기름 같은 느낌, 아니면은 물이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끈적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요걸 습이라고 저희는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에 열과 습 합쳐서 습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습열의 기운이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밤이 되었을 때 간으로 모여든 그 피로 인해서 간이 더 뜨거워지고 더 끈적거리는 습열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열과 끈적거리는 그 습한 기운을 뿜어내야 돼요. 간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뿜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간의 습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이렇게 피지가 많은 곳에 잘 나타나는 이유도, 간에서 이렇게 과도해진 간의 습과 열, 습열의 기운이 이걸 뿜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습한 기운은요, 주로 땀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피지가 많은 곳으로 그 습한 기운과 열이 함께 몰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일단 처음 말씀드린 그 원인, 간의 습열, 간의 습한 기운과 열을 함께 풀어줘야 돼요. 따로따로는 잘 안 풀려요.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이라든지 소변, 땀으로 이 습한 기운과 열을 함께 풀어내게 되는데요. 치료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치료 초기에는 소변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러죠? 혹은 설사가 자꾸 나요. 혹은 땀이 나는 부위에 땀이 더 많이 나고 열이 그쪽으로 확 몰리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재들이 인진쑥이죠. 그리고 치자, 황백, 황련, 고삼, 그리고 용담초라든지 위령선, 이렇게 간의 습열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주로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도 치료지만은 생활을 하면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술, 고기, 기름진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 그리고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먹을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치료를 위해서라면 당분간만이라도 이런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 그리고 너무 건조한 날씨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을 뜨겁게 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간의 습열을 조금 풀어주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진쑥,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해독작용이 뛰어난 음식, 그 중에서도 열독을 풀어내는 힘이 좋은 녹두라든지 미나리, 시래기,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간의 습열은 땀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적당히 땀이 나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줌으로써 간에 쌓여있는 그 습열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생활 요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루성 피부염, 가려워서 못 주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그냥 조금 가렵다가 그냥 지쳐서 이내 잠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이 영상에 대한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정말 1시간, 2시간을 긁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괜찮다가 잠이 또 들만 하면 또 가려서도 막 긁어야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의학적 접근 방법이 서양의학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잡아주는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